그 부분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오물풍선 여기에 대해서 원점 타격 지시를 했다. 이런 메모가 또 나왔다. 뭐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의혹들을 계속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혹이 되려면, 정당한 의혹이 되려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안보 차원에서 오물풍선의 최초 그 발생지인 그것에 대한 원점 타격을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사무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란이니 외환이니라고 의도를 계속해서 국회에서 마치 어떤 계엄하고의 관련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바로 스스로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스스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증명하는 거다는 얘기는 계엄포고령에 나온 대로 그 제가 가장 핵심 단어가 그거라고 그랬죠, 저는. 그러면서 제가 천안함까지 얘기했어요. 상당히 깊이 있죠, 이 방송이. 근데 어려운 방송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그 김용현 측 변호인단이 저도 뭐라고 하는가라고 들어봤는데 역시나 그 얘기를 가지고 오네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역시나 이거를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방송 포고령에 대해서도 핵심 단어를 딱 찍는데 반국가 종북 세력에 딱 저는 포인트를 딱 잡잖아. 뭐 그 중앙선관위 점거 사건도 있었고 그랬지만 윤석열의 주 관심 생각은 반국가 종북에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 이런 것들을 제가 과거 천안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설명이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문이에요. 의문. 항상 저는 워낙 참 그래요. 우리나라가 참 이래서 우리나라가 비정상 국가인 거고요. 골 때린 나라죠. 아주 정말 이런 나라가 없었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 전에도 없었고요. 저는 아주 독특한 지금 정치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분열, 자멸, 파국이다. 막 이렇게 한 거고요. 그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에 저는 집중해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변호인단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원점 타격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그걸 원점 지역을 타격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기는 뉘앙스가 저런 나쁜 천인공노할 저런 놈들한테 원점 타격한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오히려 원점 타격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놈들이 반국가 종북 세력이 또 나온 거잖아. 여기서 윤석열이가 얘기했던 것이 또 나오는 거잖아. 이거 여러분들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일부에서 이명박 정권 때 이상한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이잖아요. 저기 공화국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그 전에 어떤 당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됐으면은요, 그 다음 선거에 대해서는 공정 관리가 원칙인 거야. 그러잖아요. 설사 만나더라도 여야 지도자 후보를 만나더라도 공개적으로 또는 잠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만날 수 있죠. 그렇지만 두 분도 부를 수 있고. 자, 저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 한 지점도 없이 다 마음 비우고 우리나라의 공정관리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두 분 선전해 주시라. 이런 얘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한 명을 박근혜를 만난다 하더라도 또는 문재인을 만난다 하더라도 공개석상에서 그 정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의 자리예요. 그런데 세상에 독대했는데 독대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짧게 의심 안 하게 기자 붙이고 그래야 돼. 그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근데 당시 그때는 이명박 때 박근혜가 독대는 진짜 황당했어요.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그리고 그걸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배석하지 않았어요. 둘이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국가 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독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거 우리나라 정상이라면 비판했어야 됐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건 공정한 거, 그 자체가 공정한 게 아니잖아. 도대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 그걸 모르잖아, 대통령이. 뭐를 얘기하지? 그게 공정한 게 아닌 거죠. 아, 중요한 대사를 놔두고 둘이 얘기한다는 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정상화 토론이 됐어야죠. 정상 국가라면. 그런데 그 당시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이나 얘기는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워낙 그 조중동이 워낙 우리 메인스트림 쪽에서 워낙 그 프레임 설정이 강해서 그냥 무마시켜버렸어요. 원래 그래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는 셰클턴 박단장은 그런 멀찌감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2시간 동안 독대가 있었을 때는 작용과 반작용의 원칙에 의하면 원인과 결과 이건 비등한 임팩트 아웃풋 항상 이렇게 거기에 그만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니 그런 대단한 독대 사건이 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문제 역시나 관심사라든가 어떤 일 역시나 그만한 독대를 부르는 것만큼 강력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럼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뭐 선거 공정관리 그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저는 그걸 천안으로 보는 거죠.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천안함은 그쪽 세력들한테 이명박 조선일보와 이명박 뭐 어쨌든 하여간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중요했는데 박근혜라는 사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박근혜는 원래가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하시라고. 자기 아버지가 통일을 했던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애국자입니다. 사실은 저는 전라도 경선을 떠나서 저는 사안별로만 봐요. 내가 진보를 해서 내가 보수를 해서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 그럼 그 자기 사상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떤 그 정치적인 뭐 목적이 있어서 남북을 반공 이데올로기로 이용은 했지만 그래도 생각의 저편에는 박정희라는 사람은요 늘 통일을 그렇게 열망했던 사람이고 그건 우리나라를 하다못해 김일성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자 그런 가운데 7.4 남북 성명이 열렸었잖아. 그런데 어쨌든 7.4 남북 성명이 국민의 바람대로 그 성명대로 안 된 것은 또 뭐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딸이 아닙니까 박근혜는. 그리고 자기도 집권 잡으면서도 중국 가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도 했어요. 그 추진 안 하겠어요. 그런 여자였잖아.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런데 정치 센스는 부족하죠. 박근혜가 정치 센스는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봤을 때 또는 이명박이 봤을 때 우리는 그래 목숨을 걸고 당신 조작을 해서라도 당신 시킬 수 있다. 응? 사실 그리고 또 조작을 했어요. 그때 사실 그 부정선거 조작은요 그때 있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제가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문제 삼고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팩트로 생각하면 팩트만 본다면 그때는 진짜 조작했어요. 이명박이가 목숨 걸고 진짜 박근혜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위원장까지 국외로 어떻게 지금 누구 그랬었잖아. 어쩌면 지금 윤석열이가 지 대통령 때 중앙선거 관리를 의심한 것은 그 자체가 웃기는 거고 넌센스고 자기 부정이지만 그런 생각의 저편을 보면은 윤석열이도 이명박 중앙선거위가 선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도둑이 재발절인 거야. 그게 바로 윤석열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응? 아는 놈으로서 하는 행동일 수 있어. 왜?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너리끼리하게 보는 거지. 응? 조작을 한 번 했으니까 또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이명박 그 당시 또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 정권 분위기가 조작을 워낙 우리가 강해서 조작을 할 수도 있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넌 조작을 해서라도 우리는 당신 시킬 수 있다 또는 시켜야 된다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랄까 어떤 정말 그런 뭐 목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실 저는 그걸 천안함으로 봐요. 천안함 아니면 그거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천안함 어떤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는 천안함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천안함으로 인해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천안함 딱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가 생각할 때 저거는 남북 앞으로 통일 대박을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박근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밖에 생각 못 한다고 조선일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명박이. 그래서 의심해서 한번 알아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안 가면 괜히 조작까지 해서 박근혜를 당선시켜 줬는데 우리는 그 마음까지 있는데 왜? 천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천안함 조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조작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작 막상 박근혜가 당선됐는데 이것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박근혜라는 사람을. 응? 이해가 가려면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확인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독대로 아무도 몰라.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왜 이게 비밀이 가능하냐? 그거는 박근혜가 들어봤을 때 아닌 게 아니라 자기는 제일 처음에는 만약에 자기가 이제 대통령 됐어요. 그래서 근데 주변에서 계속해서 천안함이 너무 쉬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천안함 진실을 파헤쳐보자, 이명박이 나쁜 놈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조작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더군다나 박근혜 이명박이랑 대치적인 사람이잖아. 성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리고 사실 박근혜는 착한 여자야, 솔직히. 이명박에 비해서.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명박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박근혜가 봤을 때는 눈 개슴츠렸던 사기꾼 같은 저 박근혜, 그래, 이명박, 그래요, 좋아. 그러면 사일각에서 막 천안함 막 진실 밝히자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칙주의자다 보니까, 그래, 이명박이야, 그건 조작이다, 이라고 해볼 수 있다니까. 그게 의문스러웠던 거죠. 당시 조선일보와 이명박 입장에서는. 그래서 독대가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서 박근혜를 불러서, 당신 지금부터 제 소설이에요. 박근혜 씨, 우리는 진짜 모든 걸 다 당신이 해줄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인했을 거 있어. 정말 우리는 중요해. 우리는 공동 운명체잖아. 우리는 조중동 영남 패권 세력들이고 저쪽은 호남 세력들이잖아.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누구야? 이 지금의 메인스트림을 이끈 세력이잖아. 우리 입장에서 저기 천안함은 우리 그런 입장에서 남북 문제를 바통을 통일 문제를 저쪽한테 뺏긴다? 호남색 당신의 아버지 적인데 뺏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설 땅이 좁아져. 이건 우리의 정치적인 이해가 직결되는 문제야. 이게 그냥 순진하게 이거를 정의라든가 이 당신이 생각하는 원칙이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혹시 알고 있는가 해서 내가 물어본 거야. 이거는 우리 정권, 우리 메인스트림의 어떤 생명과 관련된, 앞으로 미래와 관련된 사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천안함을 저렇게 딱 묶어놨어. 저렇게 묶어놓으니까 이제 반대로 저쪽 세력이 그동안 대화, 평화, 햇볕 이렇게 추진한 세력들이 참 저기에 참 억눌리는, 저기에 참 뭔가 갇히는, 그래서 자꾸 지금 곤란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잖아. 그런데 당신이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저 천안함 진실 밝힌 차원에서 또는 남북의 어떤 대화라든가 앞으로 통일 문제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천안함 이거는 이명박이 이거 조선일보, 우리 아버지가 키워준 조선일보인데 저 새끼들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이거 원칙적으로 이건 아니다 해서 만약에 그쪽을 들어줘 불고 천안함 진실 밝혀라, 해봐 라고 해버리면, 야, 이거는 어떻게, 야, 이거 진짜 깝깝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거. 응? 당시 이명박 라인에서 조선일보, 그래서 그게 저는 독대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것에 분명히 확인을 한번 해봤을 거라고. 아니면 또 설명이든. 자, 그랬을 때 박근혜도 처음에는, 이건 소설이니까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선에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맞네. 이명박 얘기가 맞네. 그래서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 천안함은 이거는 건들면 안 되겠네. 알았습니다. 오케이 하고 그러면 됐어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별지를 다해서 당신을
해야 됩니다. 알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한테는 5년이란 자, 천안함 우리 내 정권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 천안함 거칠 수 있어요. 천안함 문제 파헤쳐 줄 수 있어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5년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골든타임. 그래서도 이명박이는 박근혜 대통령 부정을 통해서라도 당선을 시켜야 될 그런 절체절명의 운명적인 순간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독대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밖에 그 문제를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대사상가가 보는 상상입니다. 굉장히 팩트에 접근한 상상이지 않을까. 자, 뭐 여러 소리는 제가 않겠습니다. 저는 저라고 해서 무슨 뭐 앞으로 나라 국정이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지 저는 뭐 점쟁이도 아니고 점술가도 아니고 저라고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시점에서 조중동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저는 뭐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정치지형 얘기했는데 그러면 왜 우리 박 단장 제가 그 이유는 제가 설명 안 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박 단장은 정치지형이 무조건 민주당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불리하게 전개되고 앞으로 갈수록 자, 이 원인이 사실 천안함이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천안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는 천안함이 있기 전만 해도 물론 민주당 쪽에 분리는 하긴 했어요. 호남 쪽이.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천안함 이후로요. 군대세력 다 그쪽으로 날아가 버렸죠. 강원도 막 접전지역 싹 날아가 버렸죠.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유공자들 엄청 많습니다. 그쪽 전부 다 싹 민주당에서 딱 떠나버렸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천안함이 참 골 때린 게 이게 북한을 이제 종북으로 이제 아니 그 북한을 그 46형사 때린 세력으로 뭐라 가는 한 민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도. 아니 여러분들이 항상 보잖아. 청문회 보면 맨날 그러잖아. 그런 것들이 정치 지형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을 안 하지만 꼭 제가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불리하구나. 그거는 천안함이 존재하는구나. 이게 연결고리가 참 이렇게 눈에 딱 보이지 않아서 어지간한 사람 이걸 잡아낼 수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설명하면 알아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러는구나.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정치하는 것이 바로 천안함이었고 이번에 이거는 우리 민족을 두동강으로 갈릴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을 그러니까 지금 저는 몇 가지 제가 한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몇 가지를 제가 보잖아. 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요. 천안함.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되게 돼 있어. 그리고 끝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래서 저는 그런 방송했나요? 필즉사생이라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고 살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죽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바라고 싸우면 죽는다고 이순신이 정말 얘기 잘한 거죠. 자,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이도 사실은 죽기를 각오하고 했어야 돼요. 계엄을 하려고 했으면 계엄이 잘했고 뭐다 그걸 떠나서 성공과 실패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계엄을 한다는 새끼가 총 하나 안 쏴고 사람 하나 인명피해 하나 없이 무슨 계엄을 합니까? 그거는 혹시라도 인명피해 나면은 자기도 계엄이 무서운지는 알겠죠. 피가 나면. 그러니까 유혈사태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다가 저렇게 당한 거고. 민주당 역시나 자, 그 전에 비록 5년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이명박 박근혜 라인에 의해서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5년으로 들어갔지만 조금 늦었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살아있었죠. 다 막 법원에 계류 중이었고 천안함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도 많았어요. 저도 내가 어디 가면 나라도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 응? 국회의원 뺐지 정치가라는 새끼들이 그럼 자기의 어떤 미래도 좀 안목도 좀 장기적인 지금 당장 안주 바라볼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 민주당의 미래,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딱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다? 그 정도도 모르고 정치하냐고. 그러면 당연히 천안함은 저거는
우리가 만약에 저 천안함을 해결 못하고 저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고 사실보다 폭심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앞으로 설 땅이 정말 곤란해진다. 이것 정도도 모르고 그렇다고 그러면 정치 지원과 관련돼 있다니까 내가 말씀드린 거 정치 지원과 관련돼 있다니까 이거 직접적으로 자 그러면 정치 지원이 불리하다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정치가 아닙니까? 그 정도도 모르고 정치합니까? 어? 그러면은 목숨을 걸고 설사 저쪽에서 우리가 천안함을 한번 그런 진실 한번 파헤쳐보자. 진짜 이거는 골 때리잖아. 누가 이걸 믿겠냐 이 사람들아.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정권이가 그런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잖냐.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비판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새끼들 봐봐 두고 봐봐라. 이거 정북 작발 맞지? 그러니까 정북 세력 작발 세력 빨갱이 새끼들이네. 자 이렇게 분명히 상대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얼감이로. 그런 적은 있겠죠. 그걸 두려워하고 민주당은 그걸 두려워해서 그 덫이 두려워해서 그걸 회피했던 새끼들이 민주당 새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렇게 말도 안 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 재탄한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번에 계엄에 대해서 내가 이걸 진영론으로 가냐? 안 가냐?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방송 투번이나 하고 이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이거는 오로지 생명할 수 있는 것은 천안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이게. 정치적이 너무나 불리하고 너무나 한국이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세상에 계엄을 저질러 놓고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걱정해야 되고 여러분도 걱정해야 되는 그 1차적인 원죄가 그 이유가 천안함 있다고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내가 때마다 내가 얘기하고 내가 천안함 사건 터질 때 바로 그 다음날 제가 그래서 내가 대사상 가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얘기 안 했어. 다시 말해서 오늘날 민주당이 이렇게 유리한 국면에서도 사실은 지난 시간만 보세요. 민주당이 이번 선거 전에 윤석열이 어떤 정치를 했습니까? 자기들은 탄핵한다 하지만 자꾸 민주당이 탄핵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보들이 아니면 아니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대통령이 그럼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원래 대통령은 하라는 정치는 안 하고 자기가 경쟁했던 사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예를 들면 뭐 돈을 썼다 합시다. 법인카드를 긁었다 합시다. 상대 당의 이재명의 와이프는 10만 원 긁었는데 자기들은 몇 천만 원 긁었어. 그런데 그거는 놔두고 이재명이 여자만 몇 번 불렀어요. 아니 그런 정치를 하는데 탄핵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정치를 조금이라도 정치답게 했으면 누가 탄핵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라니까 탄핵한 거잖아. 솔직하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자고 민주당이. 내가 민주당을 편을 든 것 같지만 나는 편을 든 사람 아니에요. 나는 내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도 너무 잘못한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정치 개판이고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전쟁이 이렇게 나라보다 우리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런 나라에서도 이번 총선 전에 진짜 대파 사건하고 조국에 나타나서 3년은 넘어 길다. 치아라마 이런 감성적인 어떤 것이 없었으면 질 뻔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명태균 나오기 전에 김건희 나오기 전에 명태균 나오기 전에는 계속해서 그런 정치를 해도 그런 정치를 하고 그런 국가 전쟁이 일어난 나라보다도 주가가 안 좋은 그런 나라에서 세상에 집권당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았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다시 무슨 뭐를 의미하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정치 지형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렇게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참 얘기하면서도 참 깝깝해서 참 진짜 기가 막혀서 뭔 얘기를 자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기괴한 정치 지형이다. 반공 이데올로기의 가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천안함이 나오다 보니까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떤 그 민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당연히 지금 정도는 해결을 해야죠. 얘기가 돼야죠. 당연히 얘기돼야죠. 통일에 대해 얘기돼야 되고 의심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토론이 되고 그러면서 뭔가 정상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마저도 얘기가 안 되고 있잖아. 아예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괴한 나라인 거죠. 비정상적인 나라인 거죠. 이런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굳이 방송을 안 해도 되는데 방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저도 설마 이 개헌권은 정치 쟁점화 진영 논리가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갈 수 있겠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조중동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제가 저한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한번 예측 한번 해보라고 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생각은 제가 내려놓고 그전에는 진영 쟤들 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중동이 그래도 조중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통을 쥐고 있다. 조중동이 이번만큼은 과거에도 그리고 조중동뿐만 아니라 이번 계엄 세력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력들이 이제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백성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20대, 30대들이 지금 이 추운데 또 나가야 되니까 불쌍하잖아요.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래 천안함도 했어요. 저질렀어요. 오죽하면 옛날에 일본도 한일 합방 당시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상한 얘기 될 수 있는데 일본도 한일 합방 전만 해도 그 지사파들이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정한론 얘기하자. 그건 아니다. 우리가 과거에 임진왜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조선은 남은 나라가 아니야. 그저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임진왜란 우리가 했으면 됐어.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안 돼. 그게 바로 또 히로부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말고 조선을 자체적으로 좀 괴화해서 물론 조선이 중요한 나라야. 저 나라가 먹히면 우리도 먹혀. 그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점령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키우자고. 그래서 쟤들 젊은 친구들을 우리가 받자고 교육시켜서 스스로 한번 개화를 시켜서 만들어보고 우리가 돈 필요하면 좀 지원해 주자고. 꿔줄 수 있으면 꿔주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자 이런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꿔주라고 그랬어요. 꿔준다고 무상 꿔준다고. 그러다가 한일합방 돼서 이제 빚이 개념이 없어져 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신간회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한일합방을 찬성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일합방은 안 하고 일본의 지원을 받고 우리 스스로 개혁을 하면 일단 돈이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빚을 져야 돼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일본이 그냥 잠깐 먹다가 나중에 어떻게 가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 일단 좀 필요한 것은 좀 도움을 받고 일본이 발달한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저렇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합방해라 라고 합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한 사람들이 신간회예요. 물론 신간회는 역사적으로 일진회 물론 일진회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친일파로 몰리지만 나중에 우리 후대에 들어와서는 그렇지만 일진회가 그렇게 나쁜 애들은 아니에요. 이건 사상가 보는 눈이에요. 제가 보는 눈은. 그런데 그 수가요 100만 명이 넘었어요. 엄청났어요. 일진회가 한일합방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싹 다 없죠. 그렇게 100만 명이나 됐는데 그럼 후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싹 들어가 버렸잖아. 우리나라가 그래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제 한일합방 당시 한일합방에 대해서도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 살고 외국으로 미국에서 산 사람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하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중요한 관찰 대상이 뭐냐면 일본에서 당시 넘어왔던 교육자들이 너무 뛰어난 교육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그런데 그건 팩트입니다. 제가 보더니 제만 알기로도 당시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던 그 교사들 있죠. 우리는 그 새끼들 하면 칼이나 차고 전락이 뚜룩하고 이렇고 이렇게 허리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방송에서 하도 그런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볼 때요 일본 선생들을 존경하는 그런 대단한 특히 교육자들은 좋은 교육자들이 많이 왔어요. 엄청나게 진짜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과거 일본의 그 교육자들이 정말 교장 선생님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당시 조선인들이 많았거든요. 증언도 나와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누구도 우리 사회에서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제 얘기를 지금? 근데 이건 팩트예요. 자, 어쨌든 얘기해서 쓸데없이 길었는데 일본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야, 임진왜란까지 우리가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냐? 한일 합방까지 굳이 해야 되냐?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초기는 그랬어요. 초기는 그러듯이 일본도 그랬는데 이번에 그 계엄 세력들 잘못한 세력들 그리고 자기들도 말로 그러잖아. 쟤는 달게 받겠다고 정치 책임지겠다고 말을 그랬으면 남자답게 재가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들 선에서 그냥 재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 너무 불쌍하잖아. 우리나라가 자기들이 생각하더라도 그래. 우리가 그동안 조중동뿐만 아니라 딱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천안함은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에서 뭐 우리는 그 천안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천안함까지만 끝내자. 천안함까지만 끝내자. 그걸로 족하자. 더 이상 이 문제까지, 이 계엄 문제까지 또 친역 논리, 이 비정상적인 나라 상황을 이용해서 이걸 또 반란을 꿈꾸고 획책하고 뭔가 진영으로 가려는 뭔가 여론전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이런 꿈을 보이다가는 이거는 진짜 나라 망, 진짜 나라 빨리 망해요. 아주 빨리 망해요. 이거는 그 반대 세력들이 계엄을 나쁘다고 보는 이 많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럼 어떻습니까? 완전 대립돼. 소용돌이 완전 대립. 나랑 그냥 자멸한 거죠. 그래서 이것만큼 막아야 된다. 조중동이 진정코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욕심을 버리고 죄를 진 놈들 그동안 조중동도 또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이 기자회견 때 조중동이 자기 기자를 보내더라고. 조중동이 언제 그 전에 기자를 한 명이나 보냈습니까? 김빼기 작전하기 위해서 뭐 무슨 발표할 때마다 다 빼버렸어요. 조중동이.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 때 보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중동도 이번 사건만큼 계엄만큼은 안 되겠다. 일단은 윤석열이가 제 새끼들이 잘못했다. 저놈 선에서 그냥 끝내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검찰도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아마 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뭔가 사건이 진행되면서 뭔가 정황이 바뀌고 자기들도 뭔가 자기들 장점이 있잖아. 댓글부대 장점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댓글부대 엄청 무섭다는 것을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딴 맘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딴 맘 먹지 말고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나라를 위해서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절대로 이번 사건만큼 반란을 획책 또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마지막으로 제가 바랍니다. 저는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조중동이 또는 저 반란 세력들이 쓸데없는 것을 꿈꾸고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제가 말했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국면 전환을 놓는다. 자, 국면 전환을 놓는다. 이거는 모두가 망하는 길이다. 모두가 망하는 길이다. 그 길은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얘기까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조선일보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또 댓글 보고 제가 그럴 필요까지 있겠는가? 저는 어차피 뻔해요. 뻔한 사람이야. 나라 운명도 이미 다 정해졌어. 그러니까 이 방송 끝으로 해서 이 계엄 관련해서 이런 문제도 저는 이제 다시는 제 건강을 위해서도 제 어떤 삶을 위해서도 저는 나오지 않기로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